옛날 고려 말때의 일이다. 개성의 최씨 명문가에 한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용수라고 했는데 그는 선비이기보다 우사가 어울리는 청년이었다. 호탕한 성품으로 말 타고 달리는 것을 좋아했고 사냥하러 멀리까지 나가기도 했다. 어느 날 용수는 또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나가게 되었다. 여느 때처럼 사냥하러 간 것이었는데 하루 종일 산길을 헤매도 좀처럼 사냥감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다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자 용수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 사슴이다! 이번에 놓치면 안 돼. 사슴이 요리조리 잘 따돌렸지만 용수는 끈질기게 추격했다. 마침내 사슴은 기력이 다 떨어진 듯 휘청거렸다. 금세라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산골짜기까지 추격해 갔을 때 갑자기 사슴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웬 아름다운 처녀였다. 용수는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우선 추격하던 사슴에 대해 물었다. 혹시 이쪽으로 들어온 사슴을 못 봤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처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용수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다. 그럴 리가 없소. 분명 이곳으로 도망쳤으니 좀 알려주시오. 하루 종일 그놈만 쫓았단 말이오. 처녀는 그냥 고개를 외면했는데 갑자기 옆에 쌓여있던 집더미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용수는 날카롭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 바로 저기 숨어있군. 처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예, 제가 숨겨줬습니다. 그냥 저 사슴을 살려주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산골마을 김처사의 딸로 자란이란 이름이었다. 어릴 적부터 작은 생명도 귀히 여기는 고운 성품으로 쫓기는 사슴도 불쌍히 여기고 숨겨준 것이었다. 하지만 용수는 사냥을 막는 처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사슴 한 마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용수가 끝내 포기하지 않자 자라는 한 걸음 물러서며 이렇게 부탁했다. 꼭 잡아야겠다면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산채로 잡아가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알았어.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집더미에서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오자 용수는 반사적으로 그만 화살 시위를 당겨버렸다. 안 돼! 목에 화살을 맞고 쓰러진 사슴을 보고 자라는 비명을 질렀다. 그제야 용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낭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뒤늦게 사과하려 했지만 자란이 울면서 골짜기 밖으로 달려나간 후였다. 용수는 죄책감으로 힘이 쭉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렇게 인정 많은 처녀에게 상처를 주다니. 그렇게 계속 그 처녀를 생각하다 보니 병이 날 것 같아 용수는 다시 그 산골짜기로 찾아갔다. 수소문해서 김처사의 집을 찾고 직접 사과하려 했는데 자라는 차갑게 외면했다. 그녀를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용수는 정식으로 중매쟁이를 보내 청혼도 했다. 하지만 역시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다. 아유, 글쎄. 개성의 명문가 아들이라 좋아할 줄 알았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내 딸아이도 나처럼 농사짓는 촌사람이라 당신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소. 그래도 용수는 다시 자란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다. 날 제발 용서해 주시오. 사슴을 죽인 날부터 매일 후회와 반성뿐이라오. 화초와 채소를 가꾸며 그동안의 거친 마음을 다스리고 완전히 달라지겠소. 그 말에 자란의 차가운 얼굴에 설핏 미소가 비친 것 같았다.
그럼 그 증거로 집신을 삼아보시지요. 옛말의 남자는 집신 삼는 솜씨가 좋아야 장가를 잘 든다고 했습니다. 아, 알았어. 용수는 한 줄기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열심히 노력하면 자란이 자신을 받아줄 것 같아 그날부터 집신을 삼았다. 그 후 용순의 집안에서 여러 번 비단이며 도자기 같은 귀한 선물을 보냈는데 김처사와 자라는 처지에 맞지 않는다며 모두 돌려보냈다. 그러나 단 하나 용수가 삼은 집신만은 기쁘게 받았다. 처음에는 형편이 없었지만 용수의 집신 삼는 실력은 날로 늘었다. 그렇게 해를 넘기자 이제 예쁘고 고운 집신을 만들 수 있었다. 어느 날 용순의 집안에서 다시 선물이 왔다. 이번엔 집신이 아니라 웬 돗자리였는데 자라는 돗자리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다. 꽃밭에서 사슴이 뛰어놀고 있었다. 아, 그때 그 사슴이야. 그림이 새겨진 화문 속을 보고 자라는 사슴이 다시 살아온 것 같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용수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해서 혼인을 승낙했다. 혼인한 두 사람은 최씨 가문의 대를 이으며 개성에서 살았다. 용수의 삶은 자란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사냥보다 화문석을 짜는 것이 큰 낙이었고 어느덧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정도의 실력도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용수는 순탄하게 관직에도 올랐다. 몇 년 후 개성부를 다스리는 부사 관직까지 올랐는데 부적대들이 개성까지 쳐들어오자 잡으러 나서게 되었다. 도적들이 아주 사납다 들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하하, 걱정 마시오 부인. 내 도적들을 모두 일망타진하고 돌아오겠소. 하지만 용수는 큰 위험에 빠졌다. 부하들과 사복으로 갈아입고 산속으로 부적대들을 쫓아갔는데 그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부하들 다수가 죽고 남편 용수는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자라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럴 수가. 부사님은 대체 어디로 납치되었다고 하더냐? 모르겠다고 합니다요, 마님. 안 되겠다. 내가 찾아서 구해와야겠어. 자라는 직접 사람을 모아서 방방곡곡 남편을 구하러 다녔는데 도무지 종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서글픈 세월이 흘렀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라는 또다시 장터로 나갔다. 단서가 될 만한 소문이라도 듣기 위해서였는데 돗자리 파는 곳을 지나다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상인이 펼쳐둔 돗자리는 2장이었는데 한 장에 사슴이 수놓아져 있었다. 아, 저건 분명 남편의 것이야. 자라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분명 남편 용수가 짠 화문석 돗자리였다. 이 자리들 어디서 누가 짠 것입니까? 아유, 모릅니다. 강화도에서 웬 뱃사람들에게 사는데요. 서해의 어떤 섬에서 사온 거라고 하던데요. 자라는 당장 돗자리 2장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사슴 돗자리 외에 또 한 장의 돗자리는 풍랑을 헤치며 용의 머리가 튀어나오는 그림이었다. 그걸 보자 번쩍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용의 머리라면 용수. 그래, 분명 서방님이 무언가 알리려고 하신 거야. 그럼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는 곳은 혹시 해랑? 자라는 해랑이란 지명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이름에 섬이 있다고 했다. 해랑도였다. 3년 전 용수는 산에서 부적대를 쫓다가 도리어 습격을 당했다. 포로로 잡혀버렸는데 원래 해적이었던 부적들은 용수를 섬으로 끌고 갔다. 관원이라 의심하고 죽이려 하자 그 위기의 순간 용수는 이렇게 둘러댔다. 난 촌에서 농사일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화문석 돗자리를 짜고 있어. 거짓말 마!
내 놈이 무슨 화운석이야? 부족들이 믿지 못하자 용수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다. 와, 정말이잖아. 실력이 아주 좋은데? 할면 큰 돈이 되겠어. 그렇게 목숨을 건진 용수는 대신 해랑도 토굴에 갇혀 화문석을 짜는 신세가 되었다. 부족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용수는 화문석에 계속 자신을 알리는 암호를 심었다. 내 아내라면 반드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꼭 그 사람 눈에 띄어야 하는데 제발. 그렇게 3년 동안 간절한 시도 끝에 용수는 마침내 구출되었다. 역시 암호를 푼 자란이 시아버지에게 알려 관병을 모아 바다로 나갔던 것이다. 사방님, 살아계실 줄 알았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여보, 역시 당신이 날 찾아주었구려. 오래전 당신에게 잘 보이려 돗자리 짜는 기술을 익혔고 그 덕분에 살 수 있었소. 고맙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서방님, 정말 대단하세요. 위험 속에서도 용케 기질을 발휘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다 당신 덕분이잖소. 이번에 화문석 짜는 기술을 익혀두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소. 아, 참고로 화문석은 꽃무늬 돗자리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지만 어떤 그림을 넣느냐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한다오. 사슴 무늬가 있으면 사슴 록자를 써서 농문석, 용을 넣으면 용문석, 이렇게 말이오. 아, 예, 그렇군요. 화문석 짜는 일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심신 수양도 되고 장인의 경지까지 오르면 예술적 성취도 되고요. 또 그걸 팔면 돈도 꽤 받지 않을까요? 아, 근데 말이오. 화문석을 만드는 일이 여러모로 좋긴 한데 딱 하나 단점이 있는 것 같소. 내가 한 땀 한 땀 왕고를 물들이고 무늬를 엮다가 보니 참으로 섬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오. 예, 그래서 뭐 잘못되었나요? 아, 대신 내가 예전에 넘치던 영웅호걸의 기세를 잃었잖소. 어휴, 예전에 나 같았으면 그 두정놈들은 상대도 안 됐을 텐데. 아무래도 무예 실력이 떨어지니 그리 납치되어 투보를 겪은 게 아니겠소. 서방님, 뭐 이제 와서 새삼 더 실망하진 않겠소. 난 앞으로 관직보다 돗자리 짜는 일에 더 매진하기로 했소. 이제 곧 장인을 넘어 명장의 타이틀이 눈앞에 있으니 미스터 돗자리 장인 대회에 나가기로 했소. 그런 대회도 있었나요? 물론이요. 뭐 타이틀에 연연하진 않소만 최고 명장으로 뽑히기 위해 힘써볼 작정이요. 그래서 요즘 연구 중인 새로운 돗자리를 당신에게 공개해보겠소. 자, 이름하여 노문서! 아니, 저건 노가리 아니에요? 자자, 노가리 그림 있는 돗자리에 앉아 우리 노가리 사랑방이나 봅시다.